네, 저희 경제학부 학생회 이제 또 다른 선배님을 모셨는데요. 이제 또 저희 학교에 또 자랑스러운 선배님 모셔놓고 또 선배 후배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자기소개 혹시 한번 짧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부 1, 1학번으로 들어와서 그 18년도에 졸업을 했던 최봉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18년도부터는 여기 대학원에 들어와서 20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네, 지금은 교보리얼코라는 부동산 서비스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네. 교보 리얼코는 조금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네네. 교보 리얼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저도 이제 그 입사를 할 때까지도 좀 생소했던 기업인데 업역이 되게 길어요. 79년도에 창립을 해서 지금 거의 42년째 지금 그 유지를 해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보통 이제 시작을 다른 대기업들에서 이런 계열사들이 있는데 시작은 그 기업의 자산 관리하는 걸 목적으로 처음에 이제 창립을 해서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많이 커지면서 외부 시장으로 확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규모를 키워서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저희 회사도 교보그룹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럼 교보의 그 부동산 자산을 네, 그렇죠. 관리해주기 위한 회사인가요? 네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희 그룹사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보다도 외부 고객사 부동산을 이제 그거의 규모가 더 커져 있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개인 고객은 관리 안 하고 되고 그런 기업 고객들만 제가 잘 몰라가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네. 개인 고객들이 네. 밖에 있는 큰 빌딩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도 네, 저희 고객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뭐 그냥 상가 건물 한 5층짜리 이런 거를 뭐 관리하고 이러지는 않는 기업이고요. 보통 이제 기업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루는 분야가 오피스, 리테일, 호텔 그리고 뭐 산업용 부동산 중에는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이런 그 유형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기업들은 주거용까지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은 배제를 하고 이제 상업용, 산업용 부동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 여러 가지 부서 중에서 어떤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신 것인지? 저는 그 물류사업본부의 물류 마케팅팀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이름을 물류부동산이라고를 하고 있지만 산업용 부동산 전반을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뭐 산업 공장 같은 거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도 좀 다룰 수 있고요. 또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좀 물류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물류 부동산을 제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룬다는 게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네.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다룬다는 게 무슨 뭐 관리를 뭐 해준다거나 뭐 그런 내용인가요? 저희 본부 안에서 네. 그 관리를 하는 그 팀도 있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위주로 진행을 하는 기업이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 저희가 학교에서도 부동산 경제학이나 뭐 도시경제 이런 거 배우긴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접근해서만 볼 수 없는 되게 다양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뭐 이런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다뤄왔다면 기업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땅에서 어떻게 짓고 그거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매각을 할 때 어떻게 매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그 전반적인 과정 전체를 좀 참여를 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 컨설팅을 해드리고 지어진 이후에는 임차인들을 채워놓는 임대차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건물주가 매각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메인 매각도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되게 어렵다.
부동산만 잘해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소통 능력도 필요하고. 소통 능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나는 고객사들이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금융권 기업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 산업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도 똑같이 그랬고, 생각하는 금융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은행, 증권사 이 정도에서 그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자산운용사들도 있고, 뭐 리츠라는 이제 부동산 상품을 다루는 리츠사들도 있고요. 되게 다양화돼 있는데, 그런 회사들마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서 이 부동산을 바라보거든요. 어느 금융권은 단순히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이자를 받아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 구조도 있고, 직접 운영을 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 소득을 얻어서 그걸로 운영을 하는 기업도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건물을 물리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설 관리나 아니면은 뭐 공실이 생기면 공실들을 좀 관리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수익을 수수료 방식으로 얻어내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고요. 관련 금융 기업이 많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한 그런 기업을 들어간 게 원래 좀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 원래부터 좀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었고, 제가 저희 학교 진창하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부동산 업계에 좀 나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좀 가졌었고요. 그래서 진창하 교수님 수업을 거의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산업에 나가 있는 선배님들도 많이 찾아뵙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까지 가게 됐고요. 부동산 관련 쪽으로. 네, 그래서 진상하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해서 대학원에서 이제 부동산 경제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꿈을 이루신 거네요? 이뤄가는 중이죠. 아직은 네, 제가 원하던 사실 분야에 딱 있다고 얘기를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거쳐가는, 그냥 그까지 가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만 하는 그런 회사 산업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보 리얼코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본인의 커리어 중 하나인 것 뿐인가요? 제가 근데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네, 사회적으로 좀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좀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입사를 했다기보다는 처음에 대학원에 석사 과정으로 있으면서 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해달라 해서 계약직으로 들어갔었고요. 거기서 이제 그 팀원들이랑 합이 좀 잘 맞아서 팀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 다녀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정규직으로 좀 전환을 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취업 시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사람들과 이제 경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취업이라는 게 꼭 그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인터뷰에 응했던 거고요. 저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업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삼성 있을 수 있고 현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을 타겟으로 정해놓고 이 기업을 몇 년 동안 준비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내가 당장 가고 싶지는 않지만 갈 수 있는 기업을 가가지고 거기서 무언가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한가? 만약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선배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어떤 마음으로 현대나 삼성을 가고 싶은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삼성이나 현대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게 있다. 정말로 이 기업을 가야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곳에 가는 게 맞는데, 제 경험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솔직히 어느 기업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딱히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어느 기업을 골랐을 때도 과연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서 그 기업을 고른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깊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결국에는 이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선택지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 회사에 계속 다닐지 말지는 제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 처음에 들어올 때도 교보리얼코라는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갔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아니에요. 근데 가서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해볼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니고 있게 되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 지인들 중에서도 진짜 좋은 기업들 뭐 간 사람들 많이 봤어요. 삼성도 있었고 현대도 있었고 근데 그 회사에 다니면서 정말 행복하게 다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처음에는 돈만 보고서 삼성전자를 갔는데 삼성전자에 와보니까 아, 나 돈 좀 덜 받아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현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가 그럼 현대나 삼성을 가고 싶으면 무조건 거기부터 가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조금 더 중요하다. 네, 조금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이 기업에 꼭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기업을 갈 수 있도록 이제 더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그 기업이 내 비전이나 내 목표인 게 아니라면 그냥 막연하게 겉보이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가고 싶은 거였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선배님은 지금 행복하게. 네. 그러면 이제 대학원 준비하시다가 그 기업에서 진행하는 팀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거기 자리를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뭐 따로 선배님께서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뭐 어떤 과정, 뭐 자격증,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자격증은 뭐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추천해주고 싶은 건 있어요. 추천해주고 싶은 자격증. 네. 취준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자격증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금융이나 뭐 이쪽에 좀 꿈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투자자산운용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자격증은 저는 없는데 저는 그 자격증을 따는 걸 추천을 해주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직장에 가서 뭐 한 달만 공부해도 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회사에 가서 그거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싫은 거는 둘째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난이도는 어느 정도 돼요? 일반 에리카 수준의 일반 학부생 수준이라면? 저희 학교 급을 그렇게 나누지는 말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동기는 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저희 그렇게 동기들 급을 수준을 나누지는 말고요. 봤을 때 네. 얼마나 딴다. 제 생각에 한 2주 공부하면 딸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열심히. 그럼 기업에서도 이 자격증이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하게 취업을 할 때든가 작용이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격증이 없지만 그게 그렇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시험을 보고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긴 한데 그 자격증이 그래서 없다고 해서 이 일을 하는데 뭐 애로사항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부동산 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채용 공고에 우대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1점 차이로 떨어진 거는 저는 정말 공부를 못하고 갔어요. 진짜 1시간도 못하고 갔어요. 그냥 돈 냈으니까 가긴 가야겠다 하고서 가서 시험을 봤던 건데 그래도 한 1점 차이로 떨어질 수 있다면 아마 학생 때 준비를 좀 하면 2주 정도면 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출발선이라도 남들처럼은 만들어 놔야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그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땄으면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추천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격증이 없이 일단은 그 입사하실 때 뭐 어떤 감정이 있을 거잖아요. 뭐 어떤 자격증이 있다고 특별 경험이 있다든가 뭐 대외 활동을 못 네. 했다든가 좀 그런 것도 하나 말씀해 주시면
또 관련 직종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